전문가는 누군가요? 여러분, 제가 옛날 책을 읽다가 전문가란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지만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겪어본 사람이 전문가다, 이런 걸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전문가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지? 어디까지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섹터와 종목 이야기 구체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드라이브, 오늘은 또 블로크 잘 짚어주시는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또 우리가 얘기 나눌 기업 이야기 화면으로 먼저 볼게요. 예, 첫 번째는 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동훈 대표님께도 듣고 싶고 많은 전문가들께 저희가 듣고 싶은 게 네이버 카카오의 규제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제목은 바닥이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네, 바닥이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네이버 카카오, 그러게 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서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거 재료 대비 많이 빠진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개냐 광고냐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 그러면 이제 뭐 자회사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돌려서 계속 사업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거보다 심각했던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대대적인 규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사실 수치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관련된 어떤 이슈로 크게 한번 하락한 사례가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는 어떤 그 금융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 하락한 거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사업 확장을 하는데 어떤 규제가 앞으로 가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은 역시 뭐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이렇다 보면 시장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얽히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카카오에는 공매도가 124만 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상당히 좀 얽히고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두 종목을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좀 안정적인 추세를 좀 그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죠. 네, 아예 뭐 확 결정이 돼버리면 괜찮은데, 그런 점에서는 소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이 다르겠습니다만 새로 보시는 분들은 서둘 필요는 없다. 그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어떤 패턴이 하나 있냐면 네. 그 네이버가 한때 한 5분 정도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네. 네, 그때 이제 네이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밀려서. 빠져서 이제 잠깐 뒤집은 적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2위 종목하고 3위 종목하고 순위가 안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순위기 역전되지 않으면 2위, 3위가 뒤집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한 90% 정도 근접하면 3위권의 종목의 수명이 거의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제 도전했던 종목이 LG화학이라든가 바이오 종목들이 좀 도전했다가 이제 거의 90% 언저리에서 밀려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 부분까지 올라가고 나면 시장에서 이게 좀 오버슈팅했다, 그런 인지가 좀 강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이 재료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부터는 주가가 비싼 거 아닌가라는 논의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를 한번 봤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 수익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 매수할 때는 차라리 이제 다른 종목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규제 얘기는, 빅테크 얘기는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여타 이런 규제 얘기가 나올 때 상대적으로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 수혜를 입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얘기로 해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반대편의 달의 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온라인 금융기관이 문제가 된다라면 이제 오프라인 금융기관들이 네. 반대로 이제 사업 영역에서 조금 수통이 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카카오가 잠시 가면 잠시 갈수록 뺏길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에서는 이게 또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주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부분적인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반사이익을 거둔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어떤 반사이익 유불리를 지금 따져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NC소프트도 그랬고요,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소위 성장주 단 혹은 이제 플랫폼의 어떤 균열을 가져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되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상당히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들이 올라오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작년도 코로나 국면에서 지수를 끌고 왔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BBIG라고 우리가 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했던 종목들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이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히 시장을 끌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으로서는 더 크게 올라갈 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탈출구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던 건데 지금 위드 코로나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좀 프리미엄이 붙여질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해외 쪽에서도 규제, 지금 미국에서도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에 대한 규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고 또 미국에서 만약에 파월이 아니라 브레이너드가 된다라면 또 기관들에 대한 어떤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좀 시장에서 볼 때 성장성이 좀 가팔랐던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서 플랫폼 관련주 성장주에 대한 얘기까지 일정 부분 해봤고요. 다음 기업 볼게요.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뭐 2차 전지는 그야말로 잠깐 숨 고르는가 싶었더니만 또 달려가고 뭐 여기저기서 팡팡 터집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단위가 보통 우리가 뭐 1조 계약 뭐 이런 게 나오는 보통 그렇잖아요. 1조 원대 계약이면 뭐 조선사도 그렇고 이러면 잭팟이라 그러는데 물론 몇 년간의 이연이긴 합니다만 10조 원의 계약을 하고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을 고려해 보면 이게 과연 감당이 될까랄 네. 정도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감당이 될까 하지만 그 공급 받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기업 선택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양극재라는 게 그 배터리 원가의 한 40~50% 정도 차지를 하는 데다가 이제 효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나 맡길 수가 없는 게 니켈 함량을 높이면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게 높이면 높일수록 또 안전성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또 아무나 맡길 수 없어서 한 번 파트너를 정하면 그 기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도중에 뭐 취소되거나 그럴 리스크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대로 거의 수주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전기차라든가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업의 어떤 매출 판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게 되고 뭐 증설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산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끝났다라고 본다라면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도 있다. 오늘 뭐 주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제 좀 신규 접근하기엔 부담스럽다라고 하겠지만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이걸 계기로 기업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봐서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목표가들도 뭐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의 목표가는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또 첨보 이런 뭐 쭉쭉 올리대요. 보니까 40만 원 아마 에코프로비엠은 한 40만 원대 있을걸요. 그죠? 예. 계속 이제 목표가도 올리고 상승에 대한 게 과하지만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쫓아가는 게 맞다. 사실 이제 저 조금 전에 종목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첨보하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뭐 첨보도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던 LCD 쪽으로 매출이 돼 있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신성장 동력이 장착이 되면서 뭐 지금 뭐 마법의 가루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뭐 기관 외국인들도 좀 어느 정도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고 뭐 첨보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거든요. 발행 주식수도 적은 데다가 그래서 이 두 기업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는 뭐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없고요. 워낙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은 좀 가졌었는데 그래 또 쉬고 가잖아요. 그 가운데는 이제 소재 업종 가운데는 그러면 이동훈 대표님은 에코프로비엠이랑 첨보 쪽이 탑픽 쪽입니까? 예, 지금 추세도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사업 구조도 탄탄하고 뭐 첨보 같은 경우는 뭐 매출에서 떼어 먹을 돈도 별로 없는 걸로 재무상에서 나타나고 있고 해서 안정성 모든 측면에서 보면 두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종이 여전히 변동성은 있지만 더 좋고. 예,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지배력도 사업에 대한 지배력도 크기 때문에 뭐 쉽게 이제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계속 했고요. 뭐 정말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차 전지에다가 또 요즘은 수소. 예. 그 얘기는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기업 이슈 볼게요. 네, 또 2차 전지입니다. SKC도 그렇잖아요. 네. 증설을 해도 모자라다. 여기는 이제 동박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이쪽도 이제 SK가 원래 뭐 화학도 있지만 지금 모멘텀으로 되는 거는 어쨌든 동박하고 2차 전지 모멘텀이잖아요. 여기도요. 네. 그런 점에서 추가 상승이 하나지 70% 주셨고 SKC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 사실은 이제 IT 소재 쪽, 뭐 아니면 산업 소재, 뭐 소재 기업인데 최근에 모멘텀이 완전히 그냥 동박 쪽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박도 사실
이것도 기술력이 좀 고도로 필요하잖아요. 구리를 최대한 얇게 펴야지만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데 그 얇게 펴고 성능을 유지시키는 기술력 자체가 그렇게 흔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LG를 비롯해서 굴지의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공장 가동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증설을 냈고, 증설 발표는 안 돼. 뭐 진공과 평가는 그 정도 증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동박 사업에서 국내외적으로 거래선도 대폭 증가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설한다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실적이 외형이 계속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봤던 단순 소재 산업, 뭐 단순 소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소재에서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이제 확장이 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잠깐 리스크가 됐던 게 이제 합병 이슈가 잠깐 제기가 돼서 근데 이걸 좀 명백하게 또 부인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부분들을 또 채우는 과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무난하게 더 올라갈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SKC도 오늘 지금 9%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장 아까 말씀하신 뭐 에코프로 BM이나 천보나 혹은 SKC나 오늘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계속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가는 쪽으로. 예. SKC도 막 근데 그 동박 쪽이 원래는 그 동박 이런 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쪽이 원래가 강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일진 쪽은 뭐 SKC가 훨씬 더 주목을 받는데. 네. 근데 규모 면에서 보면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라든가 거래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선이 확장되는 거, 유럽의 네. 거래선이 만들어진다든가 최근에 뭐 국내 뭐 굴제 혹은 뻔히 사실 어디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퀄 받아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네. 한다라면 그러니까 매출 금액이 증가되는 속도는 훨씬 더 SKC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SKC가 조금 더 지금 유리하게 네.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엄청난 수요가 지금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수요를 가져가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그쪽 수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SKC까지 봤고요. 종목 이야기 일단은 그 정도 하고, 시장이 이번 주에 만기일 뭐 때문은 아닙니다만 뭐 빌미로 삼아서 꽤 흔들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있었고, 예, 오늘 만기일과 오늘 내일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시장에 고민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시장이 계속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보면은 고용지표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을 좀 깎았고,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증시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그러게요. 하락폭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것으로. 9월장 안 좋았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9월장 그렇게까지 나빴던 건 아닌데 뭐 평균 치료 보면 한 0.5% 정도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모건 스탠리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면 또 연준위원 일부는 여전히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연내 시행해서 내년도 3월에 철수해야 된다. 종합해 보면 경기는 걱정되는데 경기 부양은 후퇴할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실업 보조금도 지금 중단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좀 위축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이 별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별로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고민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뒤집어 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뭐 등락이 좀 반복되거나 이제 하락하고 또 반등하고 이런 어떤 시도가 이제 나오면서 좀 흘러내리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다가 뭐 위드 코로나가 됐든 대기업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됐든 이런 재료가 나올 때 좀 반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해서 한 1, 2주 정도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네요, 그죠? 예. 네, 우리는 거기다가 또 이제 추석 연휴까지 끼고 있어서 네, 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흐름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동훈 대표님은 오늘 뭐 어떤 거 좀 관심주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지금 뭐 상당히 여건상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나오는 단어를 연상해서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명품 아울렛 아니면 뭐 화장품 사업 뭐 이런 걸로 연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죠. 당연히 이제 델타 변이 여파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분기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지금 아마 11월부터는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장품이라든가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마스크 벗게 되고 화장품 많이 쓰게 되고 옷 잘 차려 입어야 되니까 또 이제 아울렛을 비롯해서 이런 쇼핑몰 많이 이용해야 되고, 또 설령 뭐 델타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온라인 쇼핑몰 방문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업이 좀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매출 예상되는 게 매출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0%까지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적과 여건 대비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빠져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서 지금 20만 원 전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현재 구간 정도, 그러니까 19만 5천 원에서부터 대략적으로 20만 원 사이, 뭐 요 정도 좀 매수 한번 해보는 전략, 그다음에 손절매는 18만 5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이 이제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는 선인데, 뭐 그 부분 정도 가면 이전에 어떤 도달했던 또 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네. 2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분가량 남았습니다. 수소에 관련된 얘기, 오늘은 짧게나마 수소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짧게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지금 뭐 SK라든가 이제 현대차에서 계속 전략적으로 육성을 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수소는 사실상 대세가 되고 있고, 저희 동네도 지금 수소, 사실 좀 다른 얘기지만 수소 발전소 때문에 조금 동네가 시끄럽군요. 흉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네. 관심도가 높을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소차 탱크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제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지난주에 제가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좀 조정이 나올 때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나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켓 드라이브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